자, 산업의 눈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이었죠. 중국 정부가 광동성에 5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와 추첨을 통해서 디지털 위안화를 말입니다. 200위안씩 나눠줬습니다. 200위안이면 얼마입니까? 한 3만 원 정도 합니까? 네, 당시 공모는 38대 1로 높은 경쟁력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디지털 위안화는 어디서 썼냐? 대형 마트, 음식점, 약국 이런 데서 한 3,500군데 가까이 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 인민은행이 처음으로 시행한 이 디지털 화폐 테스트 그 효과가 너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관련주들도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성균관대 중국대학원의 안유아 교수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您好. 你好. 你好. 안짜오쭈. 맞아요. 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예, 중국이 세계 최초로 디지털 화폐를 하겠다고 발표한 후 디지털 위안화를 또 직접 나눠줬어요. 그렇죠? 네. 무료로 나눠준 거죠. 예, 이거 시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조금 지금 업데이트 되셨습니까? 일단 선전 거기 로후취라는 한국말로 강남구 같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구 정부에서 1,0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한 17억이 되죠. 그걸 로또 당첨이 되는 것처럼 네네. 5만 명이 당첨이 되는 거예요. 네네. 무료로 딱 나눠준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1인당 200위안씩 네네. 만약에 당첨이 된 메시지로 와요. 네네. 그럼 거기서 메시지 누르면 들어가게 돼요. DCP 그 앱에 들어가면서 네네. 거기서 200위안을 받게 돼요. 그러면 사용 가능하고요. 근데 실제 사용한 거 보면 5만 명이 좀 안 되고요. 4만 7천 명이 넘는 분들이 사용하셨고요. 그래서 이게 민간인을 상대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통화를 발행해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전국에서 28개 도시에서 네네. 시범 지금 확대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계속 각 지방별로 추진하고 있을 거예요. 네. 28개 도시에서 네. 앞으로도 이제 네. 더 하겠다. 그러면 네. 뭐 본격적으로 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꽤 보이는데 그러면은 인민은행에서 이제 개발 중인 이 디지털 화폐가 공식적으로 출시하는 거는 언제쯤 된다고 지금 얘기가 이미 들립니까? 출시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실제 민간인이 사용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미 발행한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DCP라는 게 사람들이 낯설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호주머니에 있는 우리 5만 원짜리 원화 같은 거 있잖아요. 1만 원짜리 우리 이 네네. 종이 지폐가 네네. 그냥 핸드폰 안에 앱에 숫자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간인을 상대로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미 세상에 나온 겁니다. 네네. 뭐 시작이 안 된 게 아니라 이미 나왔어요. 네네. 예, 발행이 시작이 됐고요. 근데 사용하는 범위가 과거에는 강소성 수조 그리고 이번에 심천에서 사용하는데 그게 28개 도시로 확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그동안 디지털 화폐 사실은 이 가상 화폐하고 약간 지금 틀립니다.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디지털 화폐, 가상 화폐는 사실 민간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도 발행이 돼 있고요. 민간 기업에서 발행하는 움직임이 컸고 지금 엄청난 그 디지털 화폐, 가상 화폐가 발행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공식적인 디지털 화폐,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는 거의 이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이런 의도나 배경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리브라가 작년에 본격적으로 사용이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정부가 굉장히 이 법적 통화의 주체 이 이식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그 리브라의 밸류에이션 가치를 평가할 때 위안화를 뺐어요. 위안화는 없고요. 국제 주요 통화를 넣는데 위안화가 없기 때문에 국제 통화 질서에서 위안화 역할이 약해지는 거예요. 네네. 리브라는 안 넣습니다. 위안화를. 그래서 중국 정부가 위기감을 느끼고 자체 중앙은행이 법적 통화 형태로 지금 DCP를 발행한 거고요. 두 번째는 종이화폐 같은 경우는 발행 비용하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이 또 소독 문제도 있고요. 회수 비용이 크고요. 굉장히 비용이 큽니다. 그래서 전자화폐로 발행하면 앞으로는 뭐 예를 들면 한국조폐공사 같은 이런 인쇄소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발행 비용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세 번째는 중국은 중앙은행하고 상업은행 간에 이런 좀 파워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는데 상업은행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아하.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네네. 실제는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앙은행에서 직접 DCP를 발행하면 이러면 필요한 중소기업한테 자기가 직접 대출이 되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통화 이런 정책에서의 주도권을 중앙은행이 훨씬 가져오기가 쉽죠.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위안화 국제화가 굉장히 국제 간 거래에서 이 전자통화, 디지털 통화는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고려 중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발행한 거고요. 또 특히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이 그 부패, 네. 왜냐면 종이 보통 우리가 로비를 할 때 한국 같으면 라면 박스 같은 데 넣어서 주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만약에 DCP로 되면 이런 로비 행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투명성 확보, 그리고 지하금융의 양성화가 되겠죠. 예,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추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사실은 약간 뭐 금융실명제 같은 그런 네. 뭐 규제와 좀 비슷하다. 규제가 아니죠, 정책과 좀 투명성 비슷하다. 확보. 예. 예, 그렇게 좀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요. 그 중국은 이미 그 사실은 위챗페이를 많이 사용해서 디지털 결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다날이라든지 NHN 사이버 결제 뭐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사실은 뭐 결제가 되고 있으면 그게 사실은 디지털 화폐나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만약에 정부 주도의 디지털 위안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위챗페이든 뭐 중국의 핀테크 기업에 미칠 영향도 꽤 클 것 같습니다. 예. 그 DCP라는 약칭의 앞에 D는 디지털, C는 currency고요. E는 electronic, P는 네네. payment예요. 네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위챗페이, 알리페이, 한국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는 뒤에 EP예요. 네네. electronic payment. 네네. 그 면에서 같은 뜻이에요. 네네. 근데 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뭐 중국의 위챗페이, 알리페이는 계좌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의 계좌가 개설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는 앞에서는 무슨 페이페이인데 뒤에서는 계좌이체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핀테크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근데 DCP라는 거는 두 가지로 발행이 돼요. 공상은행이라든가 이런 상업은행을 통해서 민간인들이 계좌 기반, 어카운트 베이스로 발행이 되고요. 그리고 알리페이나 웨이챗페이는 고객들도 직접 거기서 DCP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계좌 기반에 발행하는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는 토큰 베이스는 중앙은행이 직접 개인한테 발행해요. 그러면 이 개인이 은행에 계좌가 없어도 DCP를 받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 금융.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27억이 되는 인구가 은행 계좌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DCP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27억이 은행 계좌가 없으면 웨이챗페이, 알리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거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DCP가 중국에도 은행 계좌 없는 분들이 저 중소부에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걸 다 커버할 수 있는 면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게 웨이챗페이, 알리페이를 대체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오히려 상업은행하고 웨이챗페이, 알리페이를 통해서 발행하는 하나의 중간 채널이에요. 그래서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미 연방 준비 페드에서는 아직 디지털 달러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좀 먼 미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지만 제가 뭐 요즘에 또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이 그 유럽 쪽에 크리스티안 라가르드 유럽 중앙 은행의 총재도 디지털 유로 발행이 금방 가까이 왔다. 네. 뭐 한 2년 안에 발행을 할 것이다. 이런 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국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금 흐름의 투명성, 네. 그렇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자금 세탁 방지도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편리성,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중앙은행에서 사실은 그 통화 정책을 아주 좀 원활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만약에 향후 이 글로벌 지불 시스템이 이제 통화 시스템에 미칠 영향, 뭐 이런 변화, 그다음에 디지털 화폐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각 국가별로 지금 다 정책이 다르고요. 그래서 만약에 현금을 계속 병행하게 가게 되면 우리가 중국에서는 DCP라고 표현하지만 다른 국가들에서는 디지털 통화를 CBDC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Central Bank.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만약에 현금을 같이 가고 되면 CBDC든 DCP든 한계가 있어요. 네네. 우리가 별로
영향을 크게 무시해야 돼요. 네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훨씬 현금을 더 선호할 테니까요. 현금은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현금을 법적으로 나중에 이제는 종이화폐는 법적 통화가 아니다. 네네. 이제 누구든 못 쓴다. 네네. 무조건 CBDC를 써야 된다. 네네. 이러면 이제부터는 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우리의 삶은 좀 더 이 통화 시스템이 좀 더 양성화가 되고 투명성이 확보되고 우리의 모든 거래 시스템이 거래 기록이 중앙은행이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하는 불법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존재하기 힘들죠. 그래서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의 거래 정보가 다 누가 알고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네. 그 불법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위기가 온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각 국가별로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는 지켜봐야 돼요. 우리가 네네. 전문용어로 M0, M1이라고 합니다. 네네. 만약에 M0만 보는 통화가 대체할 때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사실 만약에 M1 대출까지 가능한 예금 대출까지 이게 예를 들면 DCP에 예금 금리를 주는 거예요. 네네네. 이러면 상업은행들한테는 굉장한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업은행한테 역효과가 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자산이 DCP가 되면서 사람들이 예금을 다 중앙은행에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업은행이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국가별로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도 불명확하고요. 그다음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위안화는 전 세계에서 쓰는 비중이 2%밖에 안 돼요. 국제 결제에서. 네네. 근데 달러는 절반이 넘는 국가들이 써요. 세계에서. 그러면 미국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다른 나라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는 굉장히 디지털 달러는 오랜 시간 걸릴 거고요. 유로도 국제 통화이기 때문에 쉽게 2, 3년 안에 아까 뭐 라가르 총재 말한 것처럼 짧은 시간 되게 힘들 거예요. 각 나라별로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위안화는 빨리 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는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게 국민들이 이게 또 인권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거래 기록을 중앙은행이 다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또 국회를 통해야 돼요. 네네.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그렇죠. 되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중앙에서 뭔가 조금 그 강하게 정책을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사회주의 국가의 중국은 사실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의지에 딸린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제 유럽이나 미국은 사실은 뭐 프라이버시에도 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조금 이것은 국회 통과해야 되고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네. 있다라고 본다면 만약에 디지털 화폐가 중국에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다른 나라보다 더 일찍 나올 수 있으면 중국이 조금 중국의 위안화가 좀 세계 전체 거래의 2%뿐이 안 되는 이런 프레젠스, 이런 존재감을 좀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되죠. 왜냐면 네.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한국 기업하고 중국 기업 간에 결제한다면 일주일이 넘게 걸려요. 그 네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네네. 오랜 시간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중간에 달러를 결제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DCP로 결제하게 되면 순식간에 일어나고 환위험도 적어지고요. 비용이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가 국제간 거래에서 DCP 시스템을 기업들이 만약에 도입하게 되면 굉장히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위안화 국제화는 분명히 도움되는 부분이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또 이면에서 먼저 경험을 쌓고 먼저 실행하면서 많은 또 기술적인 특허들을 많이 갖고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선도적으로 갈 수가 있죠. 앞으로 이런 디지털 통화 영역에서. 그래서 그게 또 많은 이 스타 기업들이 나올 거예요. 벤처 기업들. 그렇죠. 거기 또 많은 창업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생태계 구축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생태 구축이 굉장히 네. 중요한 것인데 어쨌든 결국에는 우리 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네. 이 자본주의적인 그 컨셉이 여기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뜻은 뭐냐면요. 제가 느낀 것은 결국에 가서는 비용 절감이다. 네. 이런 생각이 아주 그냥 언뜻 드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혹시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엄청 연구하는 주제죠. 내년 네. 12월에 시범 발행할 거고요. 네네. 근데 한국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요. 네. 한국도 지금 현금 사용 비중이 10% 안 돼요. 한국은 신용카드를 다 써요. 그렇죠. 현금이 네. 10% 안 되기 때문에 현금을 병행하게 되면 CBDC가 나와도 효과가 거의 무시할 정도 거예요. 근데 CBDC를 발행하면서 한국은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네. 화폐를 그 단위를 줄이는 네네. 그거까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쪽에 훨씬 더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통화 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통화개혁 뭐 말씀하셨으니까 네. 제가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리겠는데 네. 어쨌든 통화개혁을 하면 뭐 10,000원이 100불이 되고 네. 그러니까 100원이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좀 그 심리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은 없을까요? 굉장히 크죠. 네. 앞으로 만약에 리더미네이션이 일어나면 정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부담감이 줄어들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의 일반 우리 국민들의 재산은 줄어들게 돼요. 네네. 결과적으로는 우리 보기에는 똑같은 비율로 네네. 대체해 주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훨씬 빨리 일어나는 공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이펙트가 나오는 거죠. 부정적이 되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좀 잘해서 대비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그 성균관대 중국대학원의 안효혜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